2022년 11월 28일 오후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있었던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영화인데 1959년에 나온 영화예요. 1959년이니까 63년 전 이야기네요. 63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 그때 이제 조미령 씨라고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젊으신 분들은 거의 잘 모를 거고 내 또래는 이제 내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 당시 이제 최남현 씨라든지 조미령, 김성호 이런 분들이 한참 그 영화 배우를 할 때고 그 뒤에 이제 신성일 씨하고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이랬는데 1959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그 조미령 씨가 굉장히 이제 지금은 아마 모르겠어요. 63년 지났으니까 미국에서 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검색하면 나오겠는데 그 영화를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 이제 그 배경이 나오잖아요. 이제 6.25 사변 끝나고 1953년에 이제 휴전 협정이 되었으니까 6.25 사변 이제 휴전 협정 하고 이제 한 6년 지났을 때 그 서울의 그 모습이 나와요. 그 보니까 야, 참 진짜 옛날이다 싶더라고. 진짜 옛날 장면이다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버스라든지 거리의 풍경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그 63년 뒤에 그러면은 2085년이 되겠죠. 2085년에 이제 2085년에 가가지고 63년 전 2022년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현상은 어떻게 좀 됐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이제 진짜 또 2085년에서 2022년을 생각하면은 진짜 옛날이 아니겠느냐고. 그래 하면서 뭐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국내외 정세는 허경영 그 총재님께서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황제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뭐 그것을 지금 현재 아는 사람도 알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이제 확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그 부인 그리고 대통령의 장모 또 한 그 밑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장차관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한 300여 명 현직 국회의원 300여 명 뿐 아니라 그리고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 10시에 이제 카타르에서 아프리카 가나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경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1차전에서는 우루과이하고 이제 0대 0으로 비겼고 오늘은 이제 가나하고 밤 10시에 하는데 그 축구 경기를 볼 때 말이에요. 그냥 막 경기만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그 옆에서 축구를 해설해 주는 사람을 해설을 들으면서 축구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해설가도 이제 다 이제 각 지상파 방송국마다 다 틀리잖아요. 뭐 차범근 씨가 해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뭐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차범근 씨 같은 분 또 MBC에는 저 안정환인가 이분이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MBC를 좀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 MBC가 이제 탄압을 좀 받으니까 좀 그게 이제 그래서 MBC에서도 볼 수 있고 SBS 뭐 기타 이제 여러 방송에서 그것을 월드컵을 중계를 하는데 그 저 해설하는 사람이 다 틀리니까 그 해설가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골라서 봐요. 그렇듯이 이제 정치 평론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정치 흐름이 지금 이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 우익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고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현재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이름 있는 정치 평론가들이 아직은 없어요. 2022년 3월 9일 그 대선 때에 대선 이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많은 그 유튜브 인기 있는 유튜브 방송을 찾아가시 가지고 대담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가로 세로 연구소 거기도 가서서 하셨고 그리고 강승범 이런 유튜브에도 가서 했었고 유여의 그 방송에 나가서도 하셨고 이봉규 이제 채널에서는 고정적으로 또 나가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보성국 TV에도 나가셨고 주로 이제 그 좌측에서는 좀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진보 쪽 그런 방송 김용민 씨라든지 그리고 이동영 작가라든지 또는 정봉주 TV라든지 또 뭐 저 미디어워치에 있는 아는 그저 변희재 이런 분한테는 방송은 잘 안 나갔고 주로 이제 우측 보수 채널에서는 거의 나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보 쪽에도 강성범 씨인가 여기서는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마 그 데이터를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뉴스토마토 하는 노영희 변호사 그 유튜브에 제일 먼저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2021년 8월 18일 날 남한산성이 아니고 행주상성 그 대천문 앞에서 이제 그 출정식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인가 그러니까 8월 20일쯤 됐으면 8월 19일 하면 8월 20일이에요. 그때 노영희 변호사가 관리하는 토마토 뉴스 거기에 나가서 총재님께서 이제 그 대화를 했거든요. 거기 아마 노영희 변호사는 굉장히 그분하고 사이클이 맞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김용민 씨 그리고 박진영 교수 그리고 이제 변희재 씨 그리고 뭐 정봉주 씨 뭐 이런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야기했고 내가 그래서 그때 노영희 변호사가 그 유튜브 만든 지가 한 달이 조금 됐을 거예요. 그때 내가 구독을 하고 지금 거기에 그 노영희 변호사 유튜브가 엄청 잘 돼요. 아마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큰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주 똑똑하거든요. 내가 거의 뭐 그분이 하는 말씀을 뭐 거의 다 듣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제 스픽스에서도 이제 이분이 디너쇼라고 저녁에 나와서 하시고 아침으로는 이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그거 다 듣고 이제 변희재 씨 유튜브 방송도 그거는 거의 다 듣고 또 그 윤창중 씨 그 방송도 내가 즐겨 봅니다. 참고를 합니다. 참고로 하면서 어른분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을 다 내 나름대로 짐작을 하면서 듣는데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신 다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허경영 총재님을 그 정치평론가들 중에서 알아보는 사람은 현재 없어요. 현재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정치평론가들 입에서 허경영 맨 처음에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서울의 소리 보면은 유용화님이
맨 먼저 언급했어요. 한 보름 전에.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공은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천공이 하는 말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이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나쁜 평가는 안 했거든. 단지 이제 나는 그 천공이라고 하는 분의 그 유튜브 강의를 한 6, 7년 전에도 제가 들었어요. 그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거의 들을 때에 거의 같이 들었어요. 들을 때 이분이 허경영 씨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유튜브를 본지 안 했어요. 금방지게 말이야. 허경영 씨가 뭐냐고 인정식 막 가까이 있으면은 막 참네. 내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을 많이 했고, 너무 이제 무례하고 예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방송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 이제 그 유용하 님께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나와가지고 안진걸 소장하고 그 안변회라고 변희재님하고 안진걸 소장하고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 그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유용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 천공이 이제 말하기를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허경영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처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처음 했다고. 우리 국내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 농담 반 농담으로 이제 하는 말이 처음이에요. 그 뒤로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말은 없고, 이제 앞으로 말이 많이 오를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뭐 좀 정치 지금 월드컵 오늘 저녁에 밤 10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봅니다. 안 봅니다. 나도 축구에 뭐 그렇게 오늘 저녁에 밤 10시 돼가지고 볼 생각이 없어요. 아마 12시쯤 되면은 그때 내가 잠을 안 자고 있으면 그때 이제 끝부분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래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하지, 그 지켜가는 과정은 내가 잘 안 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기면은 가나에서는 얼마나 슬퍼하겠느냐고. 기분이 안 좋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면은 또 가나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는 또 안 좋거든. 그러니까 기분의 굴곡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고 결과는 내가 좀 관심이 있고 그래요. 그렇듯이 이제 아무리 월드컵이라도 월드컵 우리가 이제 가나하고 이제 붙는데 안 보는 사람은 안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흐름에 대해서 정치 평론가들이 평론을 하는데 우파건 우익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보수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 정규재라든지 뭐 또 고성구 또는 이봉규, 박찬종, 서정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보수에 속해요. 그리고 자에 속하시는 분들이 최진봉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그 변희재 씨는 이제 진짜 보수고, 그 다음에 김용민 씨 그리고 정봉주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은 또 이동영 작가 이런 사람은 분명히 그 진보입니다.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그런 세력인데, 정치 평론을 또 정치의 흐름이 막 전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봅니다.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마치 오늘 월드컵 그 축구 하면은 막 관심 있는 사람은 카타르까지 가가지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통닭이 배달이 늦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그
통닭 대신에 그 뭐야 그 돼지 그 뭐야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돼지 쪽발 그거 시켜놓고 이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 평론을 이렇게 정치의 흐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 이거 윤석열 정부가 과도기 정부는 틀림없는데 그러니까 10대 윤석열 정부가 20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하고 20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10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10대 대통령이 최규하인데 최규하 대통령이 약 한 8개월 했어요. 8개월 했고 작년 정부가 약 한 9개월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도기 정부는 틀림없는데 그 정말 최규하 8개월, 작년 9개월, 윤석열 정부가 몇 달 가겠느냐? 안 그러면 또 몇 개월 가겠느냐? 이제 이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태형 그 심리학 그 학자는 앞으로 1, 2개월 뒤에 이제 결정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한 6월달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7개월 이렇게 보고 또 뭐 변희재 씨는 이제 제일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11월 29일 날 그 최순실 최서원의 변호사이기도 하고 미디어워치 인자의 거기에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내일 오후 2시인가 거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원래는 기자회견 그 장소를 좀 뭐 변경했다든가 그렇게 말이 있어요. 하여튼 내일 합니다. 내일 하고 오늘 그 오후 4시에 이게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오후 4시에 이제 그 윤창중 씨하고 이제 이동환 변호사하고 또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할 거를 미리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보면은 그거는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정교사에 대한 어떤 것을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담동 그 고급 사롱에서 이제 7월 20일, 7월 19일, 7월 20일에 있었다 없었다 이제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첼리스트가 그 여성 첼리스트죠. 이분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국회의원이 김의겸 국회의원 보고 사표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거짓 방송을 했으니까 사과해라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요. 아마 첼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확인을 하고 있죠. 그 이세창 씨라고 자유총연맹 회장을 이제 잠깐 하셨던 분이 있어요. 김경재 씨 다음에 새로운 자유총연맹 회장이 오기 전에 한 몇 달 한 것 같더라고. 이세창 씨가 처음에는 나는 청담동에 7월 19일 날 간 적이 없다. 이봉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경찰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10시까지 10시에 밤 10시에 청담동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 한 말이 거짓말이잖아. 밤 10시 이후로는 좀 그렇지만은 알 수는 없지만은 밤 10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거짓 보도를 했느냐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때에 이제 너무 거짓말을 이렇게 참말처럼 이렇게 하니까 뭐 위에서 장관들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이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에 이제 그때 158명의 그 돌아가신 사람의 명단이 없다, 연락처가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연락처가 알았다고 그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짓말을 또 태연스럽게 하고 있고, 그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있었던 그 집에 지금은 이제 한남동으로 이사 왔지만 이사 오기 전에 거기에 모든 것이 말이지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거든. 그걸 거짓말을 천정덕스럽게 하니까 또 뭐 그 위에 또 뭐 또 어떤 분들도 뭐 너무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은 크게 당할 수가 있다고. 청담동 그 사롱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데도 그것이 없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김의겸 국회의원 보고 말이지 사퇴해라, 사과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태블릿의 그 진실을 보도를 잘못 100% 진실을 보도를 해도 엎어치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 뭐 2만 분지 1, 14만 분지 1, 1억 분지 1에 오차도 없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발표를 하는가 봐요. 그런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것이 내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몇 달 가느냐, 이제 이것이 제일 그 궁금한 상황인데, 어제 뭐 우리나라에 그 좀 이렇게 점을 잘 치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이 어떤 한마디 했던데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이제 뭔가 좀 그 내려오지 않을까,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 댓글이 여러 수십 개가 달려 있던데, 야, 내년 하반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야. 내년 하반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렇게 댓글의 내용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내년 하반기는 너무 길다 이거예요. 과연 이제 얼마까지 가느냐, 이제 이것이 참 우리 모두의 이제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일단은 지난 총선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는 일단은 이재명이는 될 수 없다, 이재명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윤석열을 찍고 본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논양머리지 이재명 윤석열을 위주로 해서 텔레비를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해 나갔다고,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재명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윤석열을 찍고 봤는데, 가만 보니까 찍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건 말이지 교육 문제, 기타 모든 것을 볼 때 시대를 역행하는 거야. 지금 말이지 50 시절, 유신헌법 시절, 오히려 30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억압을 받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무조건 이거는 일단은 갈아보자. 이제 이건데 누구를 갈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라고. 워낙 그 이재명 씨는 갈 수는 없고, 그럼 제3의 인물이 누구냐? 일단 그걸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바꿔야 된다. 이제 이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떠오르는 답은 본심 본태양 허경영 총재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일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트럼프 같은 그런 저명인사가 한번 하늘궁을 방문을 한다든지, 또 기타 세계적인 인물들이 하늘궁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내년부터는 이제 송출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민 언론 더 탐사해서 그것을 현장을 가가지고 지금 이제 다 취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방류가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수산물이 오염이 되는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세슘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진짜 뭐 한 방에 이제 처리할 수 있으니까 100조 원의 돈을 받고 해결하면은 그것이 언론에서는 언론 보도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국민들이 이제 알려지는 것은 한 방이거든요. 한번 딱 나와가지고 언론에 한번 딱 떠들어 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 허경영의 그 센 바람이 불어난단 말이야.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그 임준이라고 있다고. 그 사람도 뭐 많은 무명 시절을 겪다가 도저히 국내에서 자기 노래가 히트를 치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갔잖아요. 가고 이제 잊어버린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그 MBC인가 드라마에서 김혜자 씨가 이제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제 그 임주리가 불렀던 그 노래를 잠깐 이렇게 불렀던가 봐요. 그러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이르면 이저리 오기저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 노래가 나오니까 말이지. 이 노래 부른 가수가 누구냐? 이제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알려졌듯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또 그 한 곡으로서 자기의 모든 무명 시절의 서러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스타가 되었죠. 이와 같이 언젠가는 그 감추어진 송곳은 총재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주머니 속에 꽁꽁, 송곳을 숨겨놨는지 언젠가는 삐져나와도 삐져나온다고. 그렇듯이 총재님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후쿠시마 세슘 문제도 정리될 때 알려질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이제 불로유를 통해서도 알려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일단 우리 국내에서. 그래서 지금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신인이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야.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니라고 이 전국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그 불덩이가 속으로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런 혈혈 그 당원들이 있다고. 이분들이 이제 아무리 못해도 지인 한 100명, 200명은 다 알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그 불로유. 어제 그 전체의 그 대천사님하고 이제 김장원 박사님하고 그 나머지 또 두 분하고 이름은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네 분이 본자 스튜디오 나와가지고 그 1시간 정도 허경영 에너지 우유를 아십니까? 불로유를 아십니까? 요런 방송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지인에게 보내고 정말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방법이 간단하거든. 허경영 이름만 쓰면은 우유가 분리가 된다 이 말이야. 치즈하고 물로 분리되고 그것을 몸에 이제 마시거나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사마귀 같은 것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인들한테 이제 알리면은 그것이 금방 퍼질 것 같아. 이제 대한민국에 5,200만은 그냥 손바닥이잖아. 이게 뭐 몇 사람만 건너뛰면은 전부 다 알려지는 거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버가 발달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뭐 입소문이 금방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로유로 해가지고 일단 허경영, 원래 허경영 총재님의 인지도는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로유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반전에 이제 가스가 꽉 차진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이재명을 잡아 넣어야만이 자기들끼리 이제 무슨 그 내각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이재명을 이렇게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한 많아요. 한 절반 정도 된다 봐야 돼요. 이재명 나가라. 나가고 민주당하고 자꾸 걸거치게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재명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약 한 절반 정도 하고 국민의힘당하고 이렇게 뭉치가지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이제 실현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앉아서 술이나 마시는 거야. 형식적인 대통령이고 실권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즉 내각제예요.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내각제 되면 되는가? 분단국가에서 내각제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도둑놈이 300명이 도둑놈이 설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런 천손민족이고 여기에 합당한 대천재 정치인,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세계 황제가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완전하게 지상 천국을 만드는 그런 나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 이제 모닝 리서치가 정확한데 그거는 16%에서 한 20%, 21% 열어봐요. 지금 국내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가 29%, 30%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닝 리서치가 정확해요. 그것이 16%에서 한 20%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돌고 흘러서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불러낼 수밖에 없고, 아마 확실한 것은 엄청난 그 지지를 받게 되는 허경영 총재님의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이제 한다 이 말이야. 지지를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불로유 우유 이것을 허경영 총재님의 이름을 적거나 스티커를 붙이면은 바뀐다는 거. 그것은 이제 아주 지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알려가지고 지금 알리지 않으라 하더라도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그 스티커를 위에다가 붙이면은 물과 그 단백질로 이제 분리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이제 마시면은 아주 그 불로유가 된다. 진짜 아주 몸에 좋다 이 말이지. 피부도 매끈매끈해지고 아픈 것도 없고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말이지 건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건강유니까 불로유 건강유니까 아마 이것이 삽시간에 전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정권이 이제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 새롭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을 뭐 아래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면 서울대학교죠. 현재 뭐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좋은 과 이런 데 가기를 바라고, 거기 간 사람들은 또 말이지 하버드 대학 놓은 사람 앞에 가면은 또 기가 팍 죽어버린다 그러는데 미국에 뭐 하버드 대학도 있고 예일대, MIT, 공대 뭐 여러 개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무래도 1년에 졸업하는 수가 한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미국의 인류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이 1년에 뭐 한 몇만 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뭐 졸업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이 몇백만 명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일이나 뭐 MIT 공대나 거기 놓은 사람이 몇백만 명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참다운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미국에는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내가 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을 좀 이렇게 얘들 좀 괜찮다 싶은 거는 미 국회 의사당 위에 그 별을 품은 여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 하나 내가 기특하게 보지. 나머지는 거기에 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인들 중에서 그 인간 같은 사람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보고 깨닫고 신인님으로 알고 찾아가서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돕는 거, 축복도 받고 명패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하늘군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 이분들이 가장 성공하고 가장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뭐 결론만 빨리빨리 이야기했는데 또 그만하겠습니다.